전기에서 사용하는 플룸의 법칙 이거 배웠었고, 단위 전화에 의한 힘으로 정의되는 전기의 개념, 그리고 전화와 전기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가우스 법칙.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은 오늘 이제 가우스 법칙과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그리고 표현되는 발산의 개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하 전하 2는 1.6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봉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흡입력이나 반발력 배웠었죠.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쿨롬의 법칙 배웠습니다. 쿨롬의 법칙 중요하다고 했죠. 두 전하 Q1과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2배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 제곱을 관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두 전하의 연결선상의 방향으로 두 전하가 같은 부위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부위면 인력이 작용한다. 세 번째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가 놓인 매집이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플롬의 법칙. 식은 F는 K, 기대상수 K를 쓰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R 제곱이 들어가고 Q1, Q2. 이 K, 이 비례상수는 파파이 2kg분의 1이 되고 2kg는 매질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분동 중의 유전율은 2kg 제로라고 쓰고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플롬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교했었거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고, 전개도 배웠죠. 전개 2는 Q분의 F 힘을 이 전하 Q로 나는 2는 Q분의 F로 쓸 수 있으니까 F는 Q2가 전기력선도 했었거든요. 전기력선 A는 플러스 전하가 생겨서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력선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고, C는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가서 마이너스 들어오는 그런 전기력선이 된다. 그래서 요 자체 이렇게 화살표로 있는 게 전기력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구호이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전기력선의 정의,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전기력선은 전하에서 나와 부전하로 들어간다.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세 번째는 전기력선은 긍전위면과 비교한다. 그리고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를 시기를 나타낸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기의 계산도 했었거든요. 계산. 그래서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 여기까지 했어요. 점전화는 모든 전화량이 한 점에 중요되어 있는 전화. 그래서 전화량 Q로 정의하고, 선전화는 도선과 같이 전화가 선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화. 이거는 선전화 밀도 로 L로 표시했고요. 면전화는 도체판과 같이 전화가 면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화. 이거는 로 S로 해서 면전화겠죠. 최적전화는 전화구와 같이 전화가 최적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화. 그래서 로 B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에 대한 수식. 그래서 점전화는 2는
단위 벡터 R 도트 4파이 입실은 R 제곱분의 Qr. 선전하는 단위 벡터 2의 4파이 입시연제로는 R 제곱분의 로 L 곱하기 DL 미속이 DL 표현을 해서 표시했었죠. 그래서 미소전기를 전체 선전에 대해서 성적분에서 전체 전기를 구한다. 적분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적분을 하면 요 적분 기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죠. 인테그랄 R 아니 곱하기 아까 입시된 대로 R을 주면 로 L. 다음 면전화, 면전화가 있었죠. 그래서 면전화의 전개 2는 인테그랄 R 단위 벡터 여기 4파이 0 R 제곱분의 로 S 여기 DS. 자, 추적전화까지 했어요. 추적전화는 인테그랄 R 단위 벡터 여기 4파이 0 R 제곱분의 로 B 여기 BV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이게 67페이지까지 했네요. 그죠? 그죠? 전개하는 거는 이 수식을 전개하는 건 잘 모르셔도 그 결과 값은 점전화, 선전화, 면적, 추적 요거에 대한 수식 결과 값은 알아두세요. 다음은 그 17페이지 2.8 전기력선과 전기. 윤예당 전기력선과 전기. 앞절에서 건강상의 전기 상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전기력선으로 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기력선과 전기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개 내의 세기가 전기를 구성하는 전기력선 수는 전기의 세기와 계속 방면적인 비슷으로 섞어지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전기력선 수 N은 전개 2 곱하기 S로 했죠. S죠. S가 뭐예요? S? S? 단면이죠. 그죠? S가 단면이고 S는 단면적이니까 메타의 제곱, 그죠? 제곱 메타의 썼거든요. 그리고 전개 2는 뉴턴 퍼 쿨롬이니까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는 메타 제곱이고, 전개 2는 뉴턴 퍼 쿨롬이니까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 퍼 쿨롬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그러니까 2가 나오면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는 그러니까 얘가 n은 2 곱하기 2 도트 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n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를 2로 바꾸려면 2는 됐어요? n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단위는 S죠, S 그죠? 얘는 얘가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2는 S분의 N. 그리고 2의 단위는 전개 2는 뉴턴/m.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써 있죠. 이렇게 2는 S분의 N 뉴턴/쿨럼인데요. 단위 면적을 관통하는 전기력 선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2-12와 같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가 많은 공간은 강전개가 되고 전기력 선수가 적은 공간은 약전개가 된다. 뭐 어렵지 않거든요. 이걸 전개라고 했을 때 이게 전기력선이 이 단위 면적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얘가 이렇게 조밀하면 강전개가 되고 그죠? 조밀하지 않으면 약전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 2.12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강전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전개. 다음은 축구는 그 다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공의 목표로 그림과 같이 비닐 전개에 대해 2mm 각도로 위치한 같은 면적의 전기를 구성하는 전기력 선수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시 전개에 의한 세 가지 경우에 모두 같은 전개와 다른 점을 가지고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로 있게 되므로 이 식은 일반적인 각도로 바꿔줘야 한다. 즉 전개의 방향과 단면이 방향에 따라 단면을 관통하는 전기력 선수가 변화한다. 단면이 놓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단면적인 방향 벡터 S를 정의한다. 벡터의 크기는 면적이 되고 방향은 수지 방향이 벡터를 정의하는 두 개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는 무게와 연력 상과의 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림 2.14에 보면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가 여기는 수직으로 돼 있고 그죠? 여기는 수직으로 돼 있죠. 전기력선의 수직으로 이걸 통과하는 전기력선 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는 단면의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얘는 전기력 선하고 그러니까 수평이 되는 거죠, 그죠? 수평이. 그래서 여기 세타만큼 기울어진 거랑 이게 수평이 된 거랑 계산을 하면 여기 A 그림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기력 선수 N은 이 도트 S가 돼서 요거 세타가 0이 되는 거예요. 세타가 0이 되면 얘를 그 내적으로 해서 코사인 몇 도가 기울어졌느냐? 코사인 세타로 해서 코사인 세타가 0도면 코사인 0도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서 했었죠. 왜? 코사인 0도, 뭐 사인 0도, 사인 30도 이렇게 했었죠. 그죠? 코사인 0도가 뭐죠? 코사인 0도가 1. 코사인 0도는 1. 그러면 1은 여기서 곱해도 어떻게 돼요? 없어도 되죠, 그죠?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n은 2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만큼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으면 전기력 선수 n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이 90도면 코사인 90도 이건 뭐죠? 0.
코사인 30도면 네? 어떻게 썼죠? 다시 옛날 거 코사인 30도만 그려보면 되죠. 30도 30도하고 45도죠. 30도면 한 요 정도가 그죠? 30도면 그러면 뭐뭐 들어갔어도요? 1, 2, 루트 3 세 개 들어갔었거든요. 그죠? 그럼 1이 얻은 것 같아요. 높이 1. 2는 윗변. 루트 3은 윗변, 그죠? 루트 3이 뭐죠? 1.7, 뭐 3, 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30도. 이게 30도. 그럼 이건 뭐 또? 60도.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죠? 그렇죠? 60도는 뭐 이걸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세우면 똑같겠죠? 이게 2, 이게 1, 이게 루트 3. 그죠?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죠? 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도 했었고, 우리가 전에 이렇게 코사인 곡선은 어디서부터 그린다? 이거는 사인, 그죠? 그죠? 사인 곡선 0부터 시작하는 게 사인 곡선. 그래서 사인은 90도일 때 1, 그죠? 90도일 때 1이 되고,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요 90도 앞. 이렇게 그런 게 코사인이죠. 요건 사인 곡선. 요거는 코사인 곡선, 그죠? 네? 네. 그래서 코사인 90도면 네? 요 크기가 뭐예요? 코사인 곡선의 90도면 예? 사인 90도가 1이죠. 사인 0도는 0. 그죠? 코사인 0도면 0. 코사인 90도면 예?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잘못 그렸네, 그죠? 예? 그죠? 예? 헷갈리네. 어디 있었죠? 앞에? 뭐 있었죠? 예, 코사인 0도면 1, 그죠? 이게 무슨 곡선? 예? 이게 사인 곡선. 이게 코사인 곡선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맞는데? 코사인.
이거랑 왜 틀리지? 이거랑 왜 틀릴까요? 코사인 90도가 뭐 나와요? 네? 너무 나오는데. 네? 코사인 90도는 0, 그죠? 코사인 코사인 곡선이 저 곡선이 아니네. 그죠? 어떻게 썼지 그때? 코사인 90도는 0, 그죠? 어. 아, 코사인 0도는 네? 여기가 0도죠, 그죠? 여기가 180도, 그죠? 여기가 320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코사인 0도는 네? 코사인 곡선의 0도는 여기가 1. 여기가 코사인 90도, 그죠? 그죠? 네. 헷갈렸네, 그죠? 코사인 90도는 0,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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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90도는 0, 사인 90도는 1,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 2.13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다음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칙. 정기분 가우스 법칙. 전기를 이거를 우리가 무선선을 관계하는 전기를 전기를 그래서 의미의 전기를 통과하는 영역과 전기의 세기와 전쟁의 비례를 통과하는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가 상반된 해전면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그린 2.1서 인문 문제로 현재 학력을 통과하는 기록 비교 상대 속에 들어있는 즉 그림 A의 새 분면 내부에서 외부로 기록하고 나고 새 분면 기록하고 내부로 모든 사람에게서 기억을 그의 그림 B 데이터는 연기력분이 세분면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분면 안에 연기력분은 피수가 분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 2.14에 보면 회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에 있어가지고 이 가우스 법칙이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하가 있었을 때 플러스 Q라는 전하건 마이너스 Q라는 전하건 이 전하에서 나오는 이 전기력선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오면
이런 전기력선을 얘기했는데 이 가우스의 법칙에서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기력선, 전기력선의 어떤 전하의 그러니까 전하로부터 나오는 전기력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 이거는 어떤 전하가 나오는데 어떤 전기력선이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전하가 있는 건지 얼마만큼의 크기가 있는 전하가 있는 건지 그렇게 개념을 바라보셔야 돼요. 가우스의 법칙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러면 이 상자 속에 어떤 전하가 있을 것이다? 양전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개념이 틀리죠, 그죠? 어떤 전하가 있을 때 여기서 전기력선 수를 지금까지는 계산을 했다면 가우스의 법칙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자 안에 전하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전기력선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자 속에 양전하가 존재하고 그죠? 발산이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음전하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같이 들어오는 수하고 나가는 수가 같으면 이 상자 속에는 전하가 없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제가 앞에 읽은 게 그 내용이고 다음 이종길. 또한 그림 C에서는 회곡면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력선과 밖으로 나가는 전기력선이 같으므로 회곡선 내부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같아 회곡면 내부의 전체 전하량은 0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회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과 전기력선을 만들어내는 회곡면 내의 전기하량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보자. 그림 2-15와 같이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임의의 형태를 가진 회곡면에 대해 비교해보자. 회곡면을 그린 B와 같이 무수한 미소 면적들로 나누고 이 미소 면적들은 그림 C와 같이 각각 면의 수직인 방향을 갖는 면벡터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회곡면에서 전개된 면벡터의 방향은 회곡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정의 방향으로 회곡면 내부로 들어가는 방향을 부의 방향으로 정한다. 전체 회곡면을 n개의 미소 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i번째 미소 면적을 면벡터 SI로 나타내고 그 미소 면적에서의 전체 전개를 EI로 나타내며 미소 면적을 관통하는 전기력선 수는 12-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된다. 예.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눈 거를. 요거를 미소 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 법칙에서 이런 임의의 회곡선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전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하가 있으면 전하 Q라는 전하가 있으면 여기 이런 어떤 회곡면을 만들어 놓고 이 전하로부터 나오는 이 전기력선의 수 나오는 이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거는 이게 구잖아요, 그죠? 동그란 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를 구를 각각의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눠서 요 하나의 면적, 요거면 요거 면적, 요 면적을 미소 면적이라고 하고, 요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력선 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에 있는 면적을 더하면 전체 전기력선 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게
그 회국면상의 면 벡터, 그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쓸 수 있다? 미소 면적, 이 i가 미소라는 그 의미예요. 미소 면적의 전기력 선수는 미소 면적의 전개 도트 그러니까 미소 면적, 면적, 그러니까 요 하나의 면적, 이게 된다. 그래서 전체 전기력 선수는 이게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읽었지? 지난 시간에? 시그마라고 읽었죠, 그죠? 시그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산기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합계, 그죠? 어서부터 1부터 n번째까지 합계. 그래서 시그마 이 i를 1부터 n번째까지 합계를 전개 그리고 도트 면적으로 하면 전체의 전기력 선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다음에 그러므로 그림 2.15의 전체 폐국면을 관통하는 전기력 선수는 각각의 미소 면적을 관통하는 전기력선은 모두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즉 n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i 노트 si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만일 미소 면적을 무한히 작게 하면 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음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는 인테그랄 동그라미 되고 2 곱하기 2s로 나타내요. ds가 뭐예요? 이게 미소 면적. 이건 전개, 미소 면적의 전개를 합한 거다, 합한 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요거는 퇴국면이 되는 거예요. 퇴국면을 나타나는 수식 기호예요. 수식 기호. 이렇게 나타내서 그래서 이 식은 퇴국면을 뚫고 나오는 전체 전기력선 수를 의미한다. 이해 가시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력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전기력선하고 중력하고 동안 비교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전하가 있으면 전하에서 나오는 뭐 전기력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발산이 되건 흡입을 되건 그 전기력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전기력선이라고 했고, 전기력선이 실제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실제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석이 있으면 자석의 힘이 이 금방에 있는 자석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게 전기력선이고, 그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 안에 있는 이런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아까 뭐 조밀하면 그 안에 전기력선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전하가 숫자가 별로 안 되면 숫자가 적으면 그 전기력선 수가 이렇게 조밀하지 않고 듬성듬성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이런 폐곡면 내에 안에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나오는 수를 계산하는 거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 적분이라는 거를 기호를 써서 이 적분이라는 기호를 써서 그 미소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미소 면적의 전체 면적을 합치면 그 폐구면 안에 있는 전화에서 나오는 전체 전기력 선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의 비율을 하면 좋을까? 뭐의 비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나무의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고 싶어. 그죠? 나무의 소나무가 몇 개인지. 예. 그러면 소나무를 산이 이게 너무 커서 다 계산을 못 하니까 여기 면적을 계산을 해. 그만큼. 그죠? 예? 1m, 1m를 아니면 10m, 10m를 해서 여기 나무의 수가 5개야. 예? 근데 다른 것도 다 그러니까 뭐 고르게 분포가 됐다고 보면 그죠? 요 면적에 10m 곱하기 10m에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이 전체가 1000m 곱하기 1000m다. 이렇게 어떤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의 전체 면적을. 그러면 이거 곱하기 전체 면적 해가지고 나무의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미 폐국면 내에 존재하는 전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력 선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2.16과 같이 양전하 Q 쿨롱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V의 표면을 폐국면으로 설정하고 이 폐국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을 구하면 식 2.19와 같다. 2.19와 같다. 2.19. 이거와 같다.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는? 이게? 이게? 어떻게? 총 전기력선의 수는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이건 미소 면적의 전기력선 수,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총 전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전기력선 수 n은 인테그랄 2 곱하기 2 도트 ds. 그죠? 얘는 2를 앞으로 꺼내고 인테그랄 ds. 전개는 변하지 않으니까 전개를 바깥으로 빼서 인테그랄 ds를 쓸 수 있다. E는 뭐예요? E. 예? E. E는 여기 E가 뭐였었어요? 전개, 그죠? 전개. 전개는 어떻게 썼다? 예? 전개는 어떻게 썼다? 단위 말고 어떻게 구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예?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클롱이. 클롱. 아까 했었잖아. 클롱의 법칙.
4파이 입시는 제로 R 제곱분의 Q로 쓸 수 있다. 그죠? 그죠? 요거는 DS는 DS는 뭐다? 어? DS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사파이 R 제곱이 뭐예요? 사파이 R 제곱이 이게 파이 R 제곱은 뭐예요? 파이 R 제곱 예? 예. 이거 원의 넓이. 사파이 R 제곱은 예? 원의 넓이? 원의 넓이가 아니지. 원의 파이 R 제곱하고 파이 R 제곱하고 2파이 R 제곱하고 4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은 파이가 뭐예요? 파이. 네? 파이. 어? 파이가 뭐야? 파이. 원, 주, 율. 원주율.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주율, 원 바깥에 길이는 이게 반지름이라고 하면 지름의 몇 배? 지름의 몇 배? 얘가 몇 배? 지름의 R 제곱의 몇 배? 몇 배야? 파이 배지. 그죠? 그죠? 파이 배잖아. 그죠? 파이는 3.14. 우리 이거 어디 했었나? 안 했었나? 옛날 그 수학자들이 그 고대 그 로마 시대 뭐 이런 수학자들이 그 아까 같이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있었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나 저런 원주율을 구하는데 어떤 이런 원이 있으면 이 원의 둘레가 궁금한 거예요. 둘레가. 네, 둘레가 근데 일정해. 어떻게 일정하냐면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얘 둘레가 일정하다. 이게 작으면 둘레도 작을 것이고, 그죠? 크면 더 클 것이고, 아주 작으면 이게 항상 지름의 비례해서 커진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비례를 뭘로 썼다? 이 비례를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의 몇 배? 3.14. 예. 근데 이게 3.14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한 소수? 무리수? 끝이 없잖아요.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는 뭐 소수 몇 자까지 구하고 고려 시대에는 언제까지 구하고, 예. 이게 정확해야지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고 어떤 면적을 계산하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이집트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내가지고 소수 몇 자까지 막 계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원주율이면 요거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은 뭐 같아요? 네? 원의 네? 원의 둘레겠죠, 그죠? 원의 둘레 길이, 그죠?
이거는 2파이 r 제곱. 예? 이건 뭐 같아요? 원의 면적. 그죠? 4파이 r 제곱은 원의 예? 원의 최적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파이 r 제곱이 뭐라고요? 예? 여기 나오는 이거의 최적.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하면 4파이하고 4파이 없어지고 그죠? 그죠? R 지급하고 R 지급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예? 남는 게 이치론제로의 수만 남는 거. 예? 그래서 수식이 들어가요. 그림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 그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그림 2.16과 같이 양전한 큐플록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부위 표면을 회국면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R메타 떨어진 점을 회국면으로 설정해서 이거를 설정하고 이 회국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식을 다시 쓰면 인테그랄 E 도트 DS는 입시론 제곱의 Q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은 회곡면 내에 존재하는 전하 Q와 회곡면을 관통하는 전기력선 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죠? 가우스 법칙.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정전기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한다? 1, 2, 3, 4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호성, 예, 그 박스 친 거 얘기 한번. 전개 E와 그 원천이 되는 전하 Q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이 임의 회곡면을 관통하는 전체 전기력 선수는 그 회곡면 내에 있는 변화량을 매질의 유전율로 나눈 것과 같다. 가변은 회곡면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전기력 선수를 플러스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력 선수를 마이너스로 정의한다. 두 변의 전하 Q는 반드시 회곡면 안에 포함된 전하만을 예, 그래서 이게 가우스 법칙의 설명 네 가지예요.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3번의 경우 3번이 뭐예요? 그 회곡면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플러스 그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력선 수를 마이너스로 정의한다. 요거를 부연 설명하면 식의 좌변이 전개 E와 면벡터 DS와의 내적 격분이므로 전기가 회곡면으로 향하면 면벡터와 같은 방향이 되어 플러스가 되고 전개가 회곡면 안으로 향하면 면벡터 방향과 반대가 되어 내적 결과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 2.17 전개와 면벡터의 내적. 그래서 A가 회곡면으로 들어오는 전기력 선수, 회곡면으로 들어오는 전기력 선수. 그리고 B는 회곡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 선수. 그래서
A는 뭐가 된다고요? A는 값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예?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B는 회국면을 뚫고 나가는 거니까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또한 4번의 경우 회국면 밖에 존재하는 전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회국면 밖에 있는 전하에 의해 발생된 전기력선 중에 회국면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력선은 모두 회국면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식 2.20의 좌변은 0이 된다. 그래서 그림 2.28 가우스 회국면과 전하